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브리핑이 밀렸어요. 어제 주간 브리핑 들으셨죠? 네.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시즌3 그 결말을 한번 보시죠. 현재 경제 상황은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카드 대란, 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 저축은행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네, 근데서 빚내서 집 사라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자, 부산 지역 기준으로 23년도 대출이 얼마나 증가했나 보니까 총 대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단위가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75조. 총 대출액. 금리 1%, 코로나 때 한창 때보다 금리가 아마 체감상 한 2% 정도 올랐을 거예요. 75조에 2%,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23년도에 주택담보대출 22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 주택담보대출이 1조가 늘었습니다. 1조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빚내서 집 사지 않더라. 빚내서 집 사라 시즌2가 23년도에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빚내서 집 사지 않더라. 1조 정도 총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특례 보금자리론일 때 부산 사람들이 얼마를 대출했나 보니까 1.36조를 대출했어요. 대구는 3.1조를 대출했거든요. 대구가 미쳤죠. 하다못해 인천과는 좀 부산이 비슷한 분위기로 가야 될 건데 인천에도 턱없이 모자라게 대출을 내더라. 1.36조 중에서 대략 한 60%? 네, 그 정도가 신규 주택 구입이죠. 신규 주택 구입입니다. 그 말인즉슨 1조 정도, 특례로 1조 정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 주담대 늘어나는 액수를 보면요. 1조가 늘어났어요. 특례 받아서 집 사는 정도, 그 정도만 집을 사지, 집을 더 많이 사지는 않다라는 것. 시즌2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한계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총 대출액이 1인당 빚입니다. 부산 사람들 1인당 빚이 얼마냐면요. 요 정도. 2,300만 원. 2,300만 원. 집값이 한창 뜨기 전에는 1인당 부채가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인당 부채가 1,000만 원이던 것이 23년도에서 2,300만 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배율이나 이런 것들, 늘어나는 배율, 1인당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무한정 빚내서 집 사진 않더라. 대구, 부산, 인천 요 3개 지역만 한번 훑어보면요. 주담대를 얼마 정도 받았나니까 1인당 1,7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커져버리면 소비 생활에 제약을 받고 월급을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계치에 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요거 빚내서 집 사라 시즌3 제가 말씀드리죠. 1조밖에 돈을 안 썼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돈을 1조밖에 안 썼어요. 같은 기간 특례 보금자리론일 때는 전국적으로 10조의 돈을 땡겨서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1조? 부산 사람들은 그러면 이 1조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한 16분의 1? 16분의 1. 1조에 16분의 1 정도 대출해서 집을 산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칠 정도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시즌2도 부산 사람들은 호응이 없었고 시즌3 또한 호응이 없네요. 빚내서 집 살 만큼 여유가 있지 않고 집을 사면 왜 삽니까?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집을 살 건데 오른다는 기대감조차 없습니다. 세대당 주택수 부산 지역 1.67세대당 한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인구가 줄어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 세대당 아파트 수 넉넉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1.6 수준에 근접했다는 말은 주택이 엄청 많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이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들로도 또 사람들로 채워나가고 비아파트로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로도 또 사람들이 채워나가거든요. 뭐든지 풍족하더라.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나요? 뭐 사과가 왜 이렇게 오르나요? 부족하니까 오르죠. 그럼 또 누군가는 또 사재기를 할 거고 그런 문제들로 가격이 더 껑충 뛸 텐데요. 아파트 사재기 하실 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재기 하시라. 많다.
쿠팡 관리, 네,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쿠팡을 원래 이용 안 하시던 분인데, 예, 댓글에 남겨주셨던데, 일부러 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또 쿠팡에 또 가입하셔가지고, 물건 구매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링크 타고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링크를 클릭하고 나면 24시간 내로 구매해주시면은 저에게 일정액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매도 물량 55,000개. 사재기 하실 분들은 사재기 하셔라. 음, 님이 사재기 할 만큼 물량이 충분히 넘쳐난다. 지금 있는 물량이 반토막이 나도 괜찮다. 얼마든지 사재기 하셔라. 전세 물량 줄어드는 거 멈춰 있는 상태. 월세 물량 이것도 멈춰 있고요. 이것도 많다고 말씀드리죠. 예. 부족한 시기는 이때입니다. 지금의 반토막 나도 괜찮다. 집 없어서 길바닥에 내앉는 사람 없을 거다. 분양권 모델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2200개 정도 수준인데요. 하루에 한 4개 정도 거래가 돼요. 분양권도 사재기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사재기 하셔라. 빚내서 집 사라 시즌3, 예, 거기에 동참하실 분은 동참하셔라. 동네별로도 관심 있는 분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살펴보시고요. 아파트 거래량 83건. 2월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3월의 거래량은 상황이 조금 나은 상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거래량이 제가 시뮬레이션상에 살짝 반등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수순으로 간다. 연간 부산 지역 결혼 건수 12,000명. 이 정도면 주택 거래량, 거래량 측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을 거예요. 또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는 정도,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는 그 정도에 그치는 시장 분위기죠. 이 지금 시뮬레이션에 있는 까만 표에 봐도 한 2만 건 되거든요. 부산 분들이라면 1,500건대의 거래량이라면 아주 처참하다고 느끼겠죠. 왜? 그 예년 평년의 거래량을 보면 평균 3,000건 정도 수준인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의 분위기니까요. 하지만 연간 결혼 건수를 생각해 본다면 2만 건, 이것도 아주 호사스러운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은 날수 비슷한 날들 견주어 보면은 3월의 거래량 괜찮다. 대형평형 제끼고, 네, 우평 한번 보시면 아쌍 9억 3천. 그나마 좀 고가의 아파트들 살짝 버티거나 호재가 있으면 살짝 올라가거나 요 정도의 느낌. 제가 요 부분 많이 말씀드렸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세도 이 정고점에 이르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항상 정고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만큼 하락했고 어느 만큼 반등했고 그리고 또다시 지금 이 상태죠. 23년 10월을 기점으로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호재가 있는 지역은 살짝 더 올라가는 느낌. 특별히 호재가 없는 지역은 서서히 같은 선을 유지하는 듯 아닌 듯 미세하게 빠지는 느낌. 가격대가 조금 낮은 아파트들은 반등도 약했고 흘러내리는 것도 빠르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큰 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격의 아파트들 평균적인 하락률 한 20에서 25% 정도, 요 정도 나타나고요. 아주 저가격의 아파트들은 정말 처참하게 무처참할 정도로 평균적으로 35, 40.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다는 아파트들은 부산 지역 제가 28.5%라고 말씀드리죠. 요렇게 여기 3파전. 센텀 두산 이브 37%.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31%.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고 조금 비싼 아파트들 약간 더 버티지만 6억 이상 적격 대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고 돈이 풀리고 투자 수요가 몰려오고 이래야지 이 상승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꽁꽁 막혀 있는 거죠. 빚내서 집사랑 시즌2 시즌3 네, 흥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어떡하나요? 6억 이상 거래 제보되었고요. 지금 가격이 너무 이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고 그런 분위기라서 가격 부분을 제가 특별히 뭐 아파트별로 많이 짚어드리는 건 아니고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죠. 5억 이상 아파트들 6억으로 건너뛰기가 힘들다. 투자로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한창 때 8억 9억 했던 아파트가 5억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으면 야 이거 조금만 분위기 좋아져서 금리만 내리면 조금만 분위기 좋아지면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닐까? 근데 금리가 항상 내리는 시점에 큰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과거에 따른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내리는 게 호재가 아니다. 금리 내리는 그 1년 정도가 가장 큰 혼란을 불러오는 시기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0% 가까이 하락하는 건수들. 이 정도 느낌이 부산의 평균적인 모습이라는 부분 늘 기억해 두시고요. 네, 3억 이상 아파트들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거 평균적인 하락률. 이게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거든요. 이 저층 아파트. 직거래도 아닌 것이 공개 거래이면서 40% 이상. 그전에는 한치 양보도 없었습니다. 1층 많이 빠지면 40% 정도인데요. 그보다 더 빠지는 게 나타나더라. 건당 거래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LH 때문인지 알았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 길게 보면 여기서 조금 꿈틀꿈틀 하는 거 보면 만리 정리 다투지만 말씀 늘 드리는 부분 정책 자금 이때 60조 투입됐습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받으라고 하는데 사람들 대출 안 받고 있어요. 올해 정책 자금 많아봐야 30조 풀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 들어가는 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네, 뒷부분 조금 줄여도 되겠죠. 비싼 아파트 안 사는 분위기, 분양권 신고 아직 거래 제대로 신고되고 있지 않고 전세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요즘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전세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비슷한 기간을 놓고 보면 2월의 거래량은 이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2월의 거래량은 좀 많은 축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전세 가격도 평균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되겠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